안녕하세요. 40세 예부 신부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35세 때부터입니다. 일단 1억을 모으고 뭐라도 하자 하고 무작정 모았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사이에 재테크 공부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모으기만 한 것 같습니다. 40세가 되어서야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려고 보니 집값은 너무 비싸고 가진 돈은 참으로 소박합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격차를 줄이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있고 주변에 30대 초중반에 결혼한 친구들이 집 사고 상승장에 올라타 자연스럽게 자산을 가지게 된 것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조바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도움 청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생각하시는 은퇴 시기 그리고 은퇴 자금 얼마나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이미 40세가 됐다 보니까 그 40세 초중반 뭐 이럴 때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도 있고 일단 가능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싶고 은퇴 자금은 집값 제외하고 약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파이어족 공식을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받고 싶으신 내용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일단 1억 정도는 현금을 모았는데 그 현금을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주식 투자를 하세요? 저는 하고 있진 않고요. 네. 남자친구가 약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이 의견이 같은가요?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요. 저는 너나위님 하는 네.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버퍼를 많이 끼고 최대한 끼고 네.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하는 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남자친구는 그래도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3억 이하에서 받을 수 있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은 그 오피스텔은 유지를 하면서 일단 전세로 시작을 하자.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은 조금 운용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입니다. 혹시 그 남자친구분이 지금까지 월세 받은 거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대충. 잘 모르겠습니다. 월세가 아까 네. 50만 원 정도라고 55만 하셨죠? 원이고 거기서 약 15만 원은 대출금 갚는 대로 나가고 있고 네. 실제로 본인한테 들어온 돈은 약 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4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아, 네. 그죠? 네. 2013년에 그 오피스텔 네.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한 대충 10년 치면은 4,80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그때 집을 샀으면 어땠을까요? 아, 더 많이 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남자친구분하고 또 예비 결혼을 앞두고 계시고 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런 큰 틀에서 큰 방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을 이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은 두 분이 그러니까 집은 주식이랑 달라서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임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임대는 주식으로 치면은 숏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전세 살잖아요. 전세 사시는 이유는 지금 많이 올랐고 이렇게 비싼 데만 떨어지면 어떻게 이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무주택이 됐을 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두 분이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기다리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청약이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계속 늦고 있긴 한데 네. 가점이 둘 다 굉장히 낮아서 네. 거의 불가능할 것 같긴 그쵸. 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예, 물론 내 마음은 그렇죠. 내 마음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경험상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분양 자체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 내 집 마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좀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옵션이 현금 1억만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예비 신부 지금 김 대리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심히 모으신 돈 1억을 그것만 종잣돈으로 내 집 마련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을 매도해서 그 돈을 합쳐서 할 수도 있죠. 그쵸? 오피스텔에서 내가 매달 40만 원 받는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두 분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분의 투자관의 문제고, 그래서 그건 두 분이 좀 이따 너바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억만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래서 제 예산을 보니까 두 분 소득이 뭐 한 월 700 정도? 그리고 두 분이 합치시면은 일반적으로 신혼부부가 25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예, 많이 뭐 과하게 아끼지도 않고 과하게 지출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제 저축을 대충 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하실 텐데, 원래는 그 정도면은 대출 원리금으로 매달 200만 원이 나가는 식으로 설계를 하셔도 돼요. 그럼 원래는 대출을 5억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5억이라는 대출이 금액 자체가 작은 것도 아니고,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 또 하나는 LTV 규제가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 두 분이 아파트 가격으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오피스텔을 좀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왜냐면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은 없어요, 사실. 그 근처에. 그래서 2억 정도를 마련하셔서 3억 정도의 대출을 일으키신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5억 정도로 봤을 때, 제일 두 분이 계신 곳에서 가까운 데가, 하남의 덕풍동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지 죽전 쪽이에요. 예, 그 정도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이 좀 3개 정도 되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할 때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가져가기가 방 하나짜리 이런 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두 분이 아이를 낳으실 수도 있고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가가 높아요, 방 3개짜리가 보통. 그래서 죽전이나 아니면은 하남 쪽. 근데 하남에서는 아마 출퇴근하시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전이나 아니면은 영통 같은 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는 뭐 이제 예비 신부께서, 지금 김 대리님께서 저는 그냥 제가 가진 돈 1억만 가지고 내 집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새가 끼어있는 물건을 사놓고, 왜냐면 사실 영통으로 내려가시면 출퇴근할 때 1시간 걸리거든요. 되게 멀어요, 영통에서 상대원까지. 대중교통이 다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영통에 집을 사둘 것 같아요, 저라면. 새 끼고. 예, 그리고 그게 1억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좀 사두고요. 4억대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사두고, 분당 야탑에 10평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월세가 1억에 50 정도 할 거예요. 예, 보증금 1억에 50. 근데 그건 이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한 2, 3천만 있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거주를 할 것 같습니다. 야탑에 주공 4단지, 5단지라고 있는데, 그쪽 5단지는 조금 이제 천변 위쪽에 있어서 단지 하나만 좀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고, 4단지는 야탑 쪽으로 좀 그려 나와 있어요. 거기 옆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버스가 다니거든요. 지금 두 분 직장까지. 그래서 아니면은 뭐 자가 차량이 있으시면 차로 한 10분이면 가요. 그래서 그쪽에서 신혼살림 시작하시고, 10평대에서 덜 깔고 앉으면서 내가 내 집을 하나를 마련해 놓고 나중에 이제 전세금 빼줄 돈이 모이면 들어가겠다. 아이 하나 정도는 무난히 키울 수 있으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지금 해결책을 주셨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억과 그리고 오피스텔을 매도한 금액과 거기에 이제 3억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서 5억 정도의 아파트를 죽전이나 영통 쪽을 구매하시는 거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실거주는 오히려 분당 쪽에 임대를 살고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현금 1억을 통해서 영통에 4억대 방 3개짜리를 새겨서 사놓는 방향이 어떠냐, 이렇게 두 가지의 플랜을 짜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분도 상당히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도 하셨고 되게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은 좀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두 분이 다니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IRP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연금 플랜을 짜는 것이 좋을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저희 부부 월평균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저희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연금을 비중으로 준비해 놓는 것이 안정적일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연금으로 하실 때 제가 했던 방식이에요.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엑셀 다룰 줄 아세요? 뭐 엑셀 아니어도 종이에 쓰셔도 됩니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연금이 연금의 종류를 왼쪽에다 쓰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연금은 이제 크게 4개가 있어요. 바닥에 국민연금, 그 위에 퇴직연금, 직장인인 경우에, 그리고 그 위에 개인연금, 개인이 직접 불입하는 거. 그 위에 이제 선택에 따라 달려있지만 주택연금. 이렇게 4층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칸을 4개로 나눠서 쓰는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근데 주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비우는 거죠. 내가 해당되는 것만. 그리고 이 위쪽에는 내가 각각의 연금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개시 연령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 대리님 같은 경우는 위쪽에 60을 딱 쓰게 되겠죠. 그렇죠? 60세부터 받으니까 60, 61, 62, 63 이렇게 쭉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90세까지 내가 살 것 같다. 그럼 90까지 30칸을 쫙 쓰고요. 매년 각각의 연금 종류별로 나오는 연금 금액을 적어보는 거예요. 월별 금액을. 그러면 내가 몇 살 때, 예를 들어 60살 때는 개인연금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다 받는다. 근데 뭐 80살이 됐을 때 개인연금 20년 받는 기간이 끝나서 개인연금이 끊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몇 살 때는 60살 때는 한 달에 얼마, 70살 때 한 달에 얼마, 이게 나오거든요. 계산이 나와요. 그럼 보여요, 그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목표로 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65세부터는 이만큼이 모자라는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하셔야 되냐면 그 시기부터 받을 수 있게 개인연금을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자친구분께서, 예비 신랑께서 그 개인연금 15만 원인가 10만 원씩 받는 거를 지금 하나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블록을 쌓듯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블록을 쌓듯이 내가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내가 가입하는 시점, 내가 연금 개시되는 시점을 내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세팅을 그렇게 해서 블록을 맞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용할 수 있는 게 딴 게 없어요. 예, 그거는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은 이거예요. 퇴직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는 퇴직금으로 받는 걸 좋아할까요? 연금으로 받는 걸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원리를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노후 보장을 국민연금으로 해주는 게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고 그게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금을 권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잖아요. 그것도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거든요. 마찬가지로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받아서 그거를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IRP 계좌로 먼저 넣어줘요. 옛날에는 퇴직금을 주면 그냥 여기 퇴직금 있습니다. 퇴직금 일시금을 줬는데 이제는 IRP 계좌라는 걸 모든 직장인들이 다 가져야만 하고 거기다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연금으로밖에 운영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IRP에. 그걸 뺏어갑니다. 유도를 하는 거죠. 연금으로. 근데 저는 퇴직연금 IRP 계좌에 1,500만 원 들어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 채널에 뭐 ETF나 이런 금융상품 관련된 컨텐츠들도 있어요. 좋은 컨텐츠들. 조병님 출연하셨던 거나 이런 거. 거기에서 그 IRP 계좌를 내가 운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적당한 상품을 고르셔서 물가 정도를 벌 수 있는 상품을 고르셔서 그걸 꾸준히 운용하시고 그거 내가 받을 수 있는 시점이나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짜는 거 있죠? 거기서 모자라는데 블록으로 끼워 넣으시면 가장 운영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은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1년에 16.5%를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복리거든요. 그게 매년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두 분이 이미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만 더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를 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세제 혜택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연금은 그 세제 혜택만큼은 무조건 넣는 게 이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해주시겠어요? 다음 질문은 신혼집 준비를 위해 결혼 전 늘어난 부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작성할 때는 오피스텔 한 채만 있었는데요. 좀 업데이트된 상황이 남자친구가 어머니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증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게 위치는 새마역 앞에 있는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인데 사실 앞선 거랑 거의 맥락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채가 있고 수익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너나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한 채를 괜찮은 거 사는 게 나을지 뭐 이걸 유지하면서 다르게 그 신혼집을 전세나 뭐 이런 것들로 전세로 시작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오늘의 질문, 이렇게 재테크 상담 이런 거긴 했었습니다. 네. 지금 부담보증여 받으신 게 이제 그 오산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산에 있는 건데 조금 여기 질문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세권이라 장기적으로 좋은 부동산이니까 한 1년 정도 공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버틸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뭔지는 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네. 공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공장인데 이제 아파트처럼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말하면 상가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별도로 분류돼가지고 세제 혜택이 좀 있어요.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기업들이 뭐 취득세나 제한세에 대해서 감면 요건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상가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말씀하신 뭐 새마역 인근이라고 했는데, 새마역 말고 이제 예를 들어 병점역이나 아니면 오산역 인근에 갔을 때 그쪽 지역의 상가들이 공실이 많은지 안 많은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사무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말이 지식산업센터지만 사무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오산역과 병점역 인근의 상가들 사무실이 있는 곳의 공실률을 보면은 조금 이제 얘의 가치를, 미래 가치, 얘가 지금은 뭐 신축이지만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의 미래 가치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는 좀 장점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장점이 이제 주택수에 미포함되고 대출이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는 5에서 60%인데 얘는 뭐 70%에서 잘 나오면 90%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대출이 용이하다는 게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공실이 나버리면 이제 문제는 그 관리비도 좀 센 편이고 또 이제 대출 이자 부담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본인은 이론상으로는 한 1년 정도 공실 나면은 그냥 뭐 버티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월 이자만 부담이 계속 나가면 1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잠이 안 와요. 실제로. 저도 이제 실제로 상가 잘못, 이제 경매 낙찰받아가지고 되게 힘든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물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될 놈은 되게 잘 되고 안 되는 놈은 되게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뭐 월세는 나오는데 아까 사실 오피스텔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까 광교의 오피스텔 그거 이제 뭐 갖고 계시지만 그거 만약에 아파트 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표정으로 대충 마스크 써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아파트로 샀으면은 훨씬 더 차익이 컸겠죠. 그 월세가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또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지식산업센터는 또 환금성이 나빠요. 좋은 지역이 아닐 경우에, 서울이 아닐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별로 권해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규제 때문에 풍선 효과로 인해서 글로 많이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풀린다 하면은 사람들이 과연 그걸 살까? 오히려 상가나 주택을 살지 않을까? 더 안전한? 또 황금성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봐야 돼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김 대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결혼한 예비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시어머니께 하면 시어머니가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뭐 아직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결혼 전인데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아마 절대 안 돼요, 절대. 이거는 아직 결혼이 이제 뭐 논리적으로 그렇잖아는 뭐 시댁과 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아마. 정말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딪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시작할 거예요. 회사 생활 해보셨죠? 네, 한번 관계 부딪히면 어때요? 회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아직까지는 본인 명의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래 그린에 따지고 넘기는 거는 별 현명한 행동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갖고 있다가, 이제 좀 그렇게 하다가 하는 게 맞지. 뭐 지금 이거 뭐 분양권 상태인데 매도해야 되는 등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이 되게 서운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은 도와주려고, 아들 도와주려고 좋은 마음에 사신 건데, 이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진짜 싫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 대리님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저한테 물어본 거는 가치적인 걸 물어보려고 한 거잖아요. 투자 가치적인 면에서.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사실 답변을 드렸고, 오피스텔도 몇 년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금물권 경매로도 나왔더라고요. 오피스텔 금물권. 낙찰도 되게 싼 가격이 됐고. 경매로 왜 나왔겠어요, 근데? 왜 나왔을까요, 경매로? 만약 소유자면은 그 집을 경매로 넘길래요? 매매로 팔래요? 매매로. 그러니까요. 매매가 안 되니까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보시되, 그냥 마음적으로 알고 있대, 이제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잘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두 분의 관계가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현명하신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래도 좀 마음이 걱정이 되죠. 근데 저는 김 대리님 이 입장도 느낌은 와요. 왜냐면 또 결혼해야 되는데 부채가 막 늘어나서 네, 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절대 부모님 앞에서 너바님의 현답 주신 것처럼 네. 두 분이 잘 상의하셔서 네,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